강철의 연금술사 주인공 에드워드 엘릭은 작가가 재활센터에서 만난 사람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강철의 연금술사 작가 아리카와 히로무는 홋카이도 토카치 지방 농가의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어렸을 적 그녀는 선생님과 수의사, 만화가라는 세 가지 꿈을 갖고 있었지만 선생님과 수의사는 적성과 집안 형편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며 타가와 스이호의 노라쿠로와 미즈키 시게루의 요괴 대사전을 보면서 만화가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하지만 만화를 그리기엔 농가 일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펜 한 번 제대로 잡을 시간조차 없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님이 큐슈 여행을 떠나 모든 일을 자신이 도맡아 하며 만화를 그렸다고. 그렇게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스트레이 도그라는 단편작을 완성시켜서 마감일이 가장 가까운 소년 강강에 투고하게 되는데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가작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던 그녀에게 아리카와 씨 대상입니다. 나는 담당자의 한마디와 함께 그녀는 본격적으로 만화가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이후 아리카와는 본격적인 만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쿄로 떠나게 되고 도쿄에서 각종 아르바이트와 마법진 구루구루의 어시스턴트를 겸하던 도중 벽이나 바닥에서 물건이 확 하고 나오는 마법이 있으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게 되는데 당시 아리카와가 떠올렸던 생각은 바로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물질 현자의 돌이었다고. 현자의 돌을 떠올린 그녀는 이윽고 연금술까지 도달하게 되며 연금술과 현자의 돌을 토대로 강철의 연금술사의 뼈대를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강철의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오토메일은 작가가 재활센터 교통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람들이 착용한 의수를 보며 영감을 얻었으며 연금술의 등가 교환은 차를 과속으로 몰다 다리를 잃은 사람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후회했지만 다리를 잃은 대신 반대로 얻은 것도 있었어 라는 한마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강철의 연금술사 초기 설정은 에드워드와 알폰스의 여행기가 아닌 연성에 실패하여 날다람쥐가 되어버린 아버지와 18살 아들의 여행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소년 잡지 특성상 18살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인공의 연령을 조금 낮춰야 했고 스토리 또한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주인공에서 조금 더 라이트하게 변경됐다고 한다. 알폰스의 갑옷은 드래곤 퀘스트에 등장하는 방황하는 갑옷을 보고 영감을 받았으며 갑옷의 디자인은 인간 알폰스의 다정한 모습을 상반시켜 도깨비 같은 디자인으로 그렸다고 한다. 여담으로 초기 에드워드의 키는 평범한 남성의 키였지만 알폰스의 갑옷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키를 줄였다고 하며 알폰스의 갑옷 무게는 대략 10kg 정도, 갑옷의 크기는 220cm라고 한다. 에드워드의 키는 부츠와 머리끝에 달린 안테나까지 합친다면 165cm라고. 작가가 말하길 에드워드의 망토가 붉은색인 이유는 연금술의 책에서 등장하는 현자의 돌의 색깔이 붉은색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옷이 검정색인 이유는 오토메일 때문에 생기는 기름이 옷에 묻어도 티가 나지 않기 위해서라고. 작중 에드워드가 꼬맹이라는 말에 요란하게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은 담당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추가된 설정이며 우로보로스 문양과 주인공의 마크는 주인공이나 적들에게 슈퍼맨 같은 표시가 있으면 더 멋있을 것 같네요 라는 담당자의 한마디로 생겼다고 한다. 엘릭 형제의 마크는 유명한 연금술사 니콜라스 플라멜에 의해서 전해진 플라멜의 십자가를 모티브하여 만들어졌으며 엘릭 형제가 이 마크를 달고 있는 이유는 그 둘의 스승인 이즈미를 흉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작가는 원작에서 이스터에그처럼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거나 꽤나 재미있는 요소들을 숨겨놓기도 하는데 4권 14화에선 윌리의 뒤편에서 여행을 떠나는 이즈미 부부가 등장하며 4권 16화에선 몰락한 요키중이가 빈민가를 떠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권 100페이지에서는 지도에 후지산이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다. 윌리 록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장에서 근무한 여성들을 대표하는 미국의 문화적 상징 리베공 로지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윌리는 원래 에드 형제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기 위해 3화에서 등장시키려 했지만 아직 등장은 좀 이른 것 같아요 라는 편집부의 한마디로 인해 윌리 대신 텁텁한 아저씨들이 잔뜩 등장하는 탄광촌 이야기를 추가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텁텁한 아저씨와 근육맨들이 대거 등장하는 이유는 삼국지와 근육맨의 영향을 받아서라고.
윌리가 은재 피어스를 착용한 이유는 소중한 이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다라고 말한 호크아이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반대로 호크아이는 윌리를 보고 머리를 기르게 되었다고 한다. 윌리의 귀에 피어스가 유독 많은 이유는 에드워드와 알폰스가 여러 쌍의 귀걸이를 선물해서 그걸 다 착용했기 때문이라고. 연금술사들의 연구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를 사용하여 작성되어 있는데, 결정의 연금술사 팀 마르코의 암호는 요리 연구소로, 불꽃의 연금술사 로이 머스탱의 암호는 여성들의 이름으로, 강철의 연금술사 에드워드 엘릭은 여행기, 호환의 연금술사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의 암호는 근육 개조술로 작성되어 있다. 여담으로 암스트롱 가문은 일남사녀로 구성되어 있지만 암스트롱과 매우 흡사한 누이들만 시집을 갔다고 한다. 강철의 연금술사 세계관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단위는 센즈라고 불리며 1센즈는 약 10원에 해당된다. 사람들이 달고 있는 오토메일의 가격은 보통 수십만 센즈에서 수백만 센즈에 달하며, 에드워드가 착용하고 있는 오토메일의 가격은 세차 한 대 정도의 가격이라고. 강철의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군인들의 이름은 대부분 전투기나 항공기의 이름을 차용하여 만들어졌는데, 킹 브래들리는 실제 군용 차량인 Bradley Infantry Fighting Vehicle, 로이 머스탱은 미 육군 항공대, P-51D Mustang, 호크아이는 미 해군용 함재 조기 경보 통제기, Ito Hawkeye, 브레다는 이탈리아 총기 제작사인 브레다, 버트 펄만은 1900년대 초에 운영되었던 프랑스의 펄만 항공사, 케인 휴리는 1930년대 영국군 전투 복역기 호커 퓨리, 검은 질풍은 일본 육군 항공대 전투기 KI-84 하야테, 하보크는 러시아 공격 헬기 Mi-28 Havoc, 이름을 차용하여 만들어졌다. 하보크는 원래 러스트전에서 퇴장할 예정이었지만, 사람의 죽음은 쉽게 감정을 움직이지만 살려야 더 감동을 받는 순간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편집자의 한마디에 인해서 끝까지 살리게 되었다고. 하보크는 처음부터 담배를 물고 다니는 설정이었는데, 그 이유는 러스트전에서 머스탱이 하보크의 라이터를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여담으로 하보크와 러스트의 관계는 같이 쇼핑 가서 세트로 된 컵을 살 정도였다고 한다. 작가가 말하길, 제4화 열차 위의 싸움 장면에서 등장한 머스탱을 보고 수많은 팬들이 팬레터와 초콜릿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머스탱 앞으로 온 초콜릿은 10엔짜리 티롤 초콜릿이었고, 호크아이 중이 앞으로 온 초콜릿은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 고디바 초콜릿이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암스트롱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브라움의 모티브 중 하나였다고. 호문클루스 중 가장 무거운 캐릭터는 슬로스가 아닌 엠비이며, 호문클루스 중 유일하게 우로보로스 문신이 없는 캐릭터는 프라이드. 작가는 초기 설정 당시 호문클루스 중 하나를 살려둘 예정이었으며, 그 대상은 원래 그리드였다고 한다. 슬로스의 사슬은 태어날 때부터 달려있던 게 아닌 스피드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직접 하사한 사슬이라고. 신의 눈을 갖고 있는 브래들리는 결혼 전 데이트 당시 부인을 화나게 해서 따귀를 맞은 적이 있다. 따귀를 맞은 후 브래들리는 지하에 내려와서 학교에선 이런 걸 안 가르쳐 준다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그런 그에게 러스트와 엠비는 외모를 칭찬하라고 말하지만, 브래들리는 그녀의 엉덩이까지 칭찬하며 또 한 번 따귀를 맞았다고 한다. 교보문고 내에서 실시한 제1회 종이 남친 선발대회에서 킹 브래들리는 당당히 8위를 차지하였다. 호문클루스의 우두머리, 플라스크 속 난쟁이의 모습이 늙어 보이는 이유는 그의 거죽과 내용물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며, 호문클루스는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에게서 떼어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외향은 난쟁이의 취향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러스트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옆트임 또한 난쟁이의 취향이라고. 글러트니의 모델은 그림책 스노우맨을 모티브하여서 만들어졌다. 호문클루스는 먹지 않고 수면을 하지 않아도 죽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으면 현자의도를 소비하기 때문에 인간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고. 셀림은 자신의 모습에서 연령을 변경시킬 수는 있지만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MB처럼 변신은 할 수 없다고 한다. 가장 나이가 많은 호문클루스는 프라이드이며, 가장 나이가 어린 호문클루스는 브래들리. 작가는 2007년 첫 아이 출산 당시 강철의 연금술사를 연재 중이었지만 단 한 번도 휴재한 적이 없다고 한다. 작가는 강철의 연금술사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됐을 당시 제작사에게 어떤 캐릭터라도 절대로 죽어라라는 대사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작가는 연재가 잘릴 것을 대비해서 5개월 버전과 10개월 버전의 이야기를 따로 구상해뒀다고 하며 대부분의 결말은 알폰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결말이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어떤 버전에서는 알폰스가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었다고. 휴즈의 죽음은 캐릭터 설정에서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휴즈의 죽음 직후 러시밸리에서 탄생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작가는 그 이야기를 더욱 존엄하게 느껴지기 위해서 휴즈를 퇴장시켰다고. 휴즈가 동방사령부로 외선 전화를 걸 때 사용한 암호 코드 엉클, 슈가, 올리버, 에이트, 제로, 제로라는 단어들의 머리 글자들을 늘어놓으면 우소 800, 일본어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뜻이 된다. 작가가 그리면서 가장 즐거웠던 캐릭터는 벨리더 초퍼라고 하며 가장 그리는데 오래 걸렸던 캐릭터는 MB의 본 모습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채색하기 가장 쉬운 캐릭터는 루이 암스트롱. 작가는 호헤나임을 그릴 때 어른이 된 에드워드를 상상하며 그렸다고 한다. 플라스크 속 난쟁이의 모티브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플라스크 속 난쟁이를 모티브하여 만들어졌으며 호헤나임의 이름은 실제 연금술사인 필리투스, 아우레올루스, 테오프라스투스, 봄바스투스, 폰 호헤나임에서 따왔다고 한다. 썩지 않는 몸을 가진 호헤나임이 굳이 안경을 쓴 이유는 단순히 멋이라고 하며 설정상 이유는 그의 표정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강철의 연금술사의 시대적 배경은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공장지대를 모티브하여 만들어졌으며 진리를 찾아 여행하는 에드워드의 가방 속에는 지도, 기계 기름, 여행기풍 수첩, 똑딱이 지갑, 여벌 장갑, 오토메일, 윤활유 등이 들어있다고 한다. 강철의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 유적은 기원전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의 이름을 차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아메스트리스는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내 아메스트레스의 이름을 차용하여 만들어졌다. 댄의 이름은 작가의 고향집에서 기르고 있는 댄스케라는 강아지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며 아메스트리스의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술의 이름 스트레이 도그는 작가의 데뷔작 스트레이 도그의 제목을 차용하여 만들어졌다. 강철의 연금술사 마지막 단원에서 에드워드가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연재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에드워드가 눈물을 보인 장면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작가는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지금까지 에드워드의 눈물을 그리지 않았다고. 2003년판 알폰스의 성우 쿠기미야 리에는 양철통을 뒤집어 쓰고 녹음해서 알폰스 특유의 울리는 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한다.